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6월 19일 수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돌아가면서 맡자고 제안하며 마지막 제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부처 장차관들의 잇따른 상임위원회 불출석에 민주당이 실력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법사위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조를 구성했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집단휴진을 이끌자 공정위가 의협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출입국 시 외화를 밀반출입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올해 들어 늘자 관세청이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돌아가면서 맡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이 마지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구하려는 등의 이유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에 1년은 민주당이, 다음 1년은 국민의힘이 맡자고 제안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금껏 여러 제안을 거부해왔다며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치는 대화와 양보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에 제안을 또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 가운데 운영위원장 자리만이라도 달라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7년 이후로 여당이 운영위를 맡아온 관례를 존중해 제안했지만 수용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서 많은 상대를 만났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부처 장차관들이 잇따라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하자 민주당이 실력, 즉 실질적인 힘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강제 구인을 위해 체포조를 만들었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의 상임위원회에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정부 부처 장차관을 겨냥해 실력 행사를 경고했습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정부 인사를 상임위의 의결로 고발 조치하고 나아가 위원장이 동행 명령장을 내 강제로 소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여당 의원과 주요 정부 인사들의 불참으로 이른바 반쪽 상임위가 계속되자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법사위 소속인 전현희 의원은 국회 고위공직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시 처벌 및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지난 14일 전체 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참하자 이런 경우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상임위에서 위원장 직권인 동행명령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법사위에선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로 체포조가 만들어졌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는데요. 고발장에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를 담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당에서 검찰 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박은정 차규근 의원은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를 담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받고 비서들에게 그 내용을 검토하게 했다면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명품 가방과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그리고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국가보훈부 소속 사무관을 소개해달라며 비서들에게 지시한 의혹 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고발과 별도로 가방 수수 의혹까지 조사하기 위해 김 여사 관련 종합특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집단휴진을 이끌고 있죠. 이에 공정위가 의협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정위는 의협의 조사관을 보내 어제 있었던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막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의 수나 구성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법 위반 여부는 강제성을 바탕으로 판가름될 전망인데 의협이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돼야 위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의협에 대해 신고받고 정황을 검토한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을 강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입국을 할 때 외화를 몰래 반출 반입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올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세청이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들어 출국과 입국 시 외화를 밀 반출입하다가 걸린 경우가 늘어 단속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까지 5개월간 올해 외화 밀반 출입 누적 금액은 20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사용 목적을 여행 경비로 신고해도 수출입과 외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후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행 경비로 가장한 가상자산 구매 자금은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여행자가 출국할 때 신고하고 반출한 외화가 926억 원이었는데 관세청은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가상자산 구매에 쓰였다고 내다봤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에 따르면 출입국 시 직접 반출입하는 외화가 $10,000 이상인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0대에서 40대 직장인 70%가량은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의 20대에서 40대 정규직 근로자들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5%는 이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의 경우 83.2%가 그렇다고 답하는 등 나이가 어릴수록 이직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직을 고민하는 주된 이유로는 금전 보상에 대한 불만족이 61.5%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식당 대신 편의점에서 점심 해결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요즘 편의점 매출에서는 다른 연령대보다 노년층의 비중이 커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속되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국내 소비는 5개월 연속 줄었지만 편의점은 식당에 비해 매출 감소폭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점심시간에 편의점을 이용하는 노년층 고객의 매출 비중이 같은 기간 청년과 중년에 비해 3배 이상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 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이 많아져서 당분간 편의점을 선호하는 경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에이티즈의 10번째 미니 앨범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 2주 연속 진입했는데요. 최신 차트에서는 6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룹 에이티즈의 10번째 미니 음반 골든아워 파트 1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진입에 2주 연속 성공했습니다. 최신 차트에 따르면 에이티즈의 앨범은 6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앨범은 앞서 지난주 빌보드 차트에 2위로 처음 진입한 뒤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서울에까지 확대되며 더위가 기승을 부린 하루였는데요. 밤부터는 제주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하루였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전국 내륙 지역 곳곳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에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35도로 올해 들어 가장 더웠고 경기 고양은 37도까지 오르는 등 많은 지역에서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막지만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흐려지는 제주에는 늦은 밤부터 올해 첫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고 200mm 이상, 그 밖에 제주에는 50에서 100mm고요. 내일은 특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의 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내일 저기압의 영향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아주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